안녕하세요. 메카니코인 투자 더팔스노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즌 종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좀 있는데 아직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시 지표인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6 나왔습니다. 예측보다 좀 좋게 나왔죠. 이전 달보다 좋게 나온 편이고요. 그래도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뉴욕주 200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응답자에게 비즈니스 환경 설문조사하는 건데, 자, 이게 마이너스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지표가 좋게 나오면 경제가 좋은 거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의 악영향이겠죠. 금리는 경제가 나빠야 인하를 해주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절대값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의외로 막 악화된다고 지금 보고 있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음수긴 하다. 여전히 양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요도 자체가 높지는 않은 지표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FOMC 위원 쿡의 연설이 있었지만은 뭐 경제 통화 정책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ETF 한번 볼까요? ETF는 최근 3일 계속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감소의 절대값 자체는 줄고 있고요. 근데 이 ETF라는 게 사실 가격이 떨어질 때 마이너스가 나오죠. 가격이 오를 때 플러스가 나오고. 자, 스테이블 코인 한번 볼까요? 파란색이 USDC고요. 초록색이 USDT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증가했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증가했고요. 테더도 중요한데 USDC가 좀 더 중요합니다. 미국 기관들이 이걸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USDC 증가는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온체인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채굴자가 지금 많이 팔고 있다는 거 다 말씀 많이 들었을 건데, 채굴자 지갑 잔고가 지금 역대 최저점입니다. 거의 여기 지금 이 수준이죠. 거기서 어제 다소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는 안 팔았다는 얘기고요. 채굴자 지갑에서 이동하는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채굴자 지갑에 가만히 있으면 안 파는 건데 이동했으면 팔려고 하는 거겠죠. 4월 20일 이전에 반감기 이전에 미리 매도하는 업체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여기 4월 20일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반감기 후에 채산성이 너무 떨어져서 좋지 않아서 못 버티고 파는 업체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8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잖아요. 1BTC 생산 비용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65K, 67K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팔고 그냥 사업 좀 접어야겠다 이런 거고. 이렇게 반감기를 지나면서 여러 채굴 회사들이 인수합병 되게 됩니다. 자, 이전의 흐름 한번 보면요. 여기죠. 이전 반감기 5월 11일이었고요. 5월 11일 전에 미리 팔고 반감기 지나서 그 전에 안 팔았던 업체들이 좀 해보다가 못 버티겠다면서 파는 흐름이 이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도 압력 다 끝나고 나면은 또 오를 수는 있겠죠. 반감기 후에 또 매도세가 한 번씩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미실현 손실입니다. Relative Unrealized Loss고요. 이거 쉽게 말해서 자, 홀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이너스인 상태인 그 전체 가격, 그 값을 다 더한 겁니다. 현재 가격대에 손실을 보고 있는 그 지갑들의 총 값을 다 더한 거고요. 사실 손실 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24년 5월 1일에 4분의 1 수준이고요. 여기 5월 1일이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있죠. 이때보다 지금 더 적다 보시면 되고요. 이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하락장이 오면 이게 쭉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격 하락이 아직 시작을 안 했다 볼 수 있고 아직도 상승장 진행 중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장기 투자자 평단은 21,633달러고요. 단기 투자자 평단은 63,823달러입니다. 이 빨간색이고요. 단기 투자자 평단이 이렇게 지지선으로 보통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때 그 위험하다 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 보통 단기 투자자 평단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와르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빠르게 바로 반등을 했고요. 지금은 아직 근처까지 64.5K, 4K쯤에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여기를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면요. 이 단기 투자자 평단이 깨질 때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해줬고요. 다시. 단기 투자자 평단은 그래서 주요 상승장의 지지선이 되는 기준 가격이고요. 여기서 말한 단기 투자자는 155일 미만 홀더들을 말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17년, 21년도와 다르게 사실 여기 평단이 깨질 때 와르르르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안 무너지고 이렇게 횡보하는 추세입니다. 안 팔고 있는 거죠. 장기 투자자도 한번 볼까요? 장기 투자자는 155일 이상 홀더들인데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요. 장기 투자자가 보유한 이익 공급량인데 오늘 이거를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되는데요. 토탈 서플라이 프로핏입니다. 수익을 보고 있는 그 전체 공급량이고요.
이게 많이 떨어지면은 위험하겠죠. 다 장기 투자자들이 진짜로 매도를 진심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24년 3월에 많은 익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횡보 후 반등을 했고요. 장기 투자자들의 이런 거는 BTC에 대한 낙관론을 알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21년도에 초에 쭉 팔았다가 여기서부터 쭉 늘렸죠. 다시 물량 늘리고 여기서 팔면서 더블탑하고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은 2017년도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쭉 내려왔죠. 그래서 이 장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탈 공급량, 이 공급량이 완전히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버리면은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안 팔았죠. 이 정도도 안 파는 겁니다. 아주 약간 팔았다가 바로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 장기 투자자들의 BTC에 대한 낙관론을 알 수 있고 이런 게 21년도 10월 하반기 상승장의 원동력이 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쭉 급격하게 늘려버렸잖아요. 이 물량을 지금도 늘리는 흐름이 유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순입출금 보면요. 최근 3일 입금해서 계속 팔았습니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입금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이때나 이때 비교하면은 그래도 꾸준히 입금을 했었다 보면 되고요. 자, 이더리움 네플로우 보시면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엄청난 입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3월 달에는 확실하게 입금 우세였죠. 근데 지금은 입금 우세를 하기는 좀 민망합니다. 거의 출금 우세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그 수요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밸런스 오브 논 OTC 데스크. 거래소만 보면 안 되고 장외 거래 봐야죠. OTC 데스크에서 장외 거래 하잖아요. 이거는 OTC 데스크에 있는 지갑 잔고입니다. 밸런스고요. 지갑 잔고가 떨어진다는 말은 OTC 데스크로부터 비트코인을 산다는 말이죠.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로 비트코인을 고래들이 매수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선물 시장은 보면요, 뚜렷하게 볼만한 건 없는데, 청산 후 미결제 약정 다소 감소했고요. 감소하고 살짝 증가하고 있고, 펀딩비 그냥 중립 수준, 거래량 약간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선물 시장은 볼 때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동시에 급격히 늘어날 때가 좀 위험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펀딩비, 거래량, 그리고 OI까지, 미결제 약정까지 다 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보통 이런 고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냥 저냥 애매합니다. 차트 분석도 보겠습니다. 주봉을 좀 불 케이스로 봤을 때는 여기서 1, 2, 3, 4, 5 하고 A, B, C 하고 횡보 조정 나온 거죠. 2파동에. 그 다음에 1, 2, 3, 4, 5, 3파동 나오고 4파동은 이제 빡세게 하락 조정이 나오고 5파동이 이제 갈랑말랑 하고 있다. 5파동에 1파동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는 게 불 케이스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 자, 4파동 여기서 5월 달에 저점 나오고 나서 1, 2, 3, 4, 5 나온 다음에 여기 A, B, C 해서 5파동에 1파동 끝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엔딩 다이아고날이 패턴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이죠. 그리고 이번에 주봉 베어 케이스입니다. 베어 케이스로는 1, 2 하고 3, 4, 5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1, 2, 3, 4, 5 이렇게 5파동이 절단파동 나온 거죠. 그래서 못 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현재는 하락 A파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요 그림에서는 조금 이상한 거는 5파동이 좀 너무 짧지 않냐. 요만큼이잖아요. 이게 3파동 길이가 요만큼인데 5파동이 요만큼인 거는 솔직히 좀 너무 짧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3을 이걸로 보기에는 3파동이 또 너무 짧아지고 1, 2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앞에 것보다는 그 흐름상 조금 안 맞는 걸로 보이고요. 어쨌거나 이게 A파동이란 말은 일봉으로 베어 케이스를 보면은 여기 4파동의 저점을 뚫어야 됩니다. 56.5K 있죠. 이게 뚫어서 더 내려가야 이제 하락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뚫리는 한 아직도 5파동에 1파동이 진행 중일 수 있다. 5파동에 1파동은 1파동의 저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파 확정을 위해서는 4파동 저점 56.5K가 뚫려야 하고요. 이까지 뚫리면은 그 다음에 보는 게 여기 47.8K죠.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올랐다가 갈 수 있다 했고요. 그래서 막 패닉색 나올 때 팔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럴 때 올라올 때 반등해서 팔고 도망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패닉 셀 때 파는 거나 반등 때 파는 거나 비슷한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막 굳이 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가 갈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알트 중에 주요 코인은 ENS인데요. ENS 반등이 너무 셉니다. 진짜 세고요. 솔라나보다 반등이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ENS 불 케이스로 보면은 이 주봉상 1, 2, 3, 4, 5, 1파동이 나오고 2파동 이제 나온 겁니다. A, B, C 하고. 그래서 주봉상 3파동 진행 중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68까지 갈 수도 있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 회복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코인들이 잘 가죠.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결론을 드리자면은 채굴자 지갑 잔고가 역대 최저치입니다. 팔놈들 다 팔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외 OTC 지갑 잔고 급격하게 감소한 걸로 보면은 온체인 지표는 롱입니다. 현물 지표는 하락할 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현물 지표가 매매할 때 참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할 때 떨어지고 오를 때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막 참고하기 좀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경제 지표상 CPI가 지난달 감소했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편이고 저는 전체적으로는 올라갈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차트상 아까 지금 이거를 A파동으로 보기에는 5파동이 너무 짧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즌 종료라 하기에는 아직은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다 안 된 걸로 보이네요. 아직 괜찮은 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